신재생 에너지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에너지기구 IEA는요, 자, 어떻게 돼요? 태양광, 그죠?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가변적 에너지의 리스크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의 성장세에 따른 어떤 시스템 통합이 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은 자,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효과적인 시스템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돼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및 전력 수요, 그죠? 전력 수요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화석연료의 발전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조절하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어때요? 효과적인 전력 저장, 자,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인공지능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영국의 전력회사와 협력을 했어요. 협력을 해서 자, 뭐랄까 인공지능을 융합한 뭐요? 전력망 제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력 비용의 10%를 감축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자, 전력 제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각종 센서라는 건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의 수집한, 어때요? 온도, 펌프 속도, 그리고 소비 전력 데이터, 그리고 또 뭐예요? 인공지능 엔진, 딥러닝, 그죠? 딥러닝은 학습을 하면서 어때요?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엔진을 훈련해서 냉각 전력의 40%, 그리고 전체 전력 15%를 감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IBM 예측 모델은요, 자, 기상 데이터를, 그죠? 기상 데이터를, 적용해서 다양한, 그죠? 다양한 예측 모델과 결합해 15분에서 30일 후 일사량과 풍속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볼까요? 포스코 ICT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최초 뭘 했습니까?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 발전소를 어떻게 해요?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발전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딥러닝, 그죠? 딥러닝은 계속 어때요? 뭔가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상황과 사건에서 학습을 하면서 어떤 기억을 하는 거죠. 그죠? 인지하는 거죠. 자, 그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학습시키는 거죠. 딥러닝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설비 전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발전소 운영의 경쟁력을 극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가 운영하는 인천 LNG 복합 발전소 5에서 9호기와 포항 및 광양제철소의 어떤 이 부생 발전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죠. 특히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최근까지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자, 산업용 인공지능 개발 전문기업인 오토시메틱스는요. 자, 이 그 풍력 발전기에 어떻게요? 인공지능을 적용한 운용 모델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국내 두 곳 풍력 발전기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요. 딥러닝 기법 중 하나인 강화학습 모델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빅데이터와
그죠?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가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보고가 되고 있어요. 특히 GE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디지털 윈드 팜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해요? 기존 풍력 발전기 대비 전력 생산 20%를 증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BM. 자, 그래서 뭐예요? 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스마트폰이죠. 자,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 그죠? 또 우리의 어떤 업무,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적용이 됨으로써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 아마 제가 특강을 섹션으로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이것도 공통점은 뭡니까? 반드시 ICT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보기술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 업무,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를 우리가 이제 이번 특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전기전자공학만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자, 이 전기전자공학과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직업군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번 특강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